어느새 62년이 뭐 됐습니다. 됐는데 한국포도회라 하는 이 참 단체를 만든 것이 광주 사건이 나던 그러니까 1980년 창립 총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거 뭐 계엄령이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추진위원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암만 해봐도 안 되겠어. 그래 그만 창립 총회도 없이 그만 우리 임원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칙을 만들고 그래 회장 당신 맡으시오. 부회장은 누구, 감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발한 게 42년이 됐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초대 회장이 그 정성규 씨라고 그 대전에 거기에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맡아서 밑에 하다가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가셨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부회장인데 제가 맡아가지고 뭐 내 집이구만 사무실이 된 거예요. 내 집이. 그래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뭐 해가지고 회지를 만들어낸다고 이러면서 하다가 아무도 후계자가 없어. 이거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3년 만에 또 내가 2기에서 3기, 4기, 5기까지 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참 뭐 억지로 참 그렇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맡았지만은 그래 뭐 없는 집에 제삿날 돌아온다고 1년에 계절마다 4번씩 이제 회지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하고 나면 또 봄호가 나가면 여름호가 닥치고 여름호 억지로 했다 싶으면 또 가을호 닥치고 그런 속에서 나는 농대는커녕 농고도 안 나온 사람이요. 당시 일제시대에 대구 사범을 좀 다녔어요. 대구 사범학교는 그건 완전히 초등학교 교사들 되는 학교인데 거기를 좀 다니다가 3학년 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 난리통으로 뭐 11사건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복잡해지고 이래서 나는 공부를 거기서 일단 끊고 그래 이제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시험을 다시 쳐가지고 한 1년 남짓이 그래 이제 교편을 잡아보니 내 앞이 깜깜한 그때 이래가 뭐 이거 내 인생이 뭐 이거 이거다 이거 뭐 안 되지. 그래 일본에라도 가서 내가 뭔가 청원의 꿈을 안고 하면 이제 간다고 부산 옆에 그 다대포 하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밀선을 탔다고 일본 가는 배를 한밤중에. 그런데 한참 가다니까 별로 뭐가 욱신욱신하게 좀 이상해져. 알고 보니까 밑에 어망이 걸리뿌렸어, 스크류가. 밀선이 밤에 나가 도망치다가. 그래 몇 시간 막 야단이 나는 거라. 그래 한참 있다니까 어딘가 바닷가에 갖다 대는 거요. 웃음부리한데 이제 내리라 이기라. 그래 나는 다대포쯤 왔는가 싶었어. 대마도 좀 왔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도섬이라. 다대포에서 영도섬에 그 바닷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내려가지고 일본에 다시 이제 갈 그런 이제 또 생각은 끊어져 가지고 있는 차에 그래 다시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안 돼. 그래 이제 대구 사대 부속 중학교로 됐었는데 거기 다시 1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49년도에 이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던 해요. 그래 4.3 사건을 지금은 참 모두 다 큰 소리도 치고 아니 말로 거기에 여러 가지 참 이제 사업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름도 좀 새기고 4.3 사건 하면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때까지 지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 4.3 사건이 알고 보면, 이제 49년도 8월 15일에 이 소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해라.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첫 선거가 있었는 거예요. 5월 10일 세우는 저 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남쪽에서 반쪽짜리 정부 세우면 북쪽이면 또 어쩌되나? 그러면 잘못하면 남북이 갈려가지고 큰 싸움이 난다. 이거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주도에서 3.1 운동 기념식을 하면서 거기서 벌써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동요가 생기고 근데 4월 3일 날 말하자면 그 사건이 그만 터진 거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같은 전부 다 일가친척하니까 그게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로 여순 순천에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막 글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순에 모이던 사람들이 이거 가가지고 사실은 단독 정부 수립한 게 그게 참 잘못된 극인데 거기에 가서 잘못하면 우리 제주도 사람들 마구 막 톱을 하는 말을 쪼보고 가니 안 되겠다 하고서는 반대를 들고 일어난 것이 여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알고 보면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서 그때가 정말 잘못됐다. 그분들 참 다시 지금 그 이름을 찾아내고 그때 억울한 그런 것도 찾아내고 위가족들도 위로하고 지금 이 수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구 쪽에는 들어가면 대구 사건도 그 11 사건 가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방직 바로 그 이듬해에 마치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콜레라가 말이지만 막 번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막 지방에 그냥 막 봉쇄되고 식량은 부족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속에서 이제 11 사건이 터졌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당당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노조가 막 일어나고 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속에서 그래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대구 사범학교에 이제 내가 15기요. 근데 박정희는 4기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이제 1기, 2기, 3기에 일본 애들은 한 10명 정도고 그러면 한 110명인가 이래 모집을 했다 이 말이요. 대구 사범 1기생이 내가 태어나던 해 1기생을 모집했어. 그런데 한 11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한 사람은 3분의 1이 다 중도에서 항일 운동 등등 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3분의 2가 결국은 그 졸업을 하고 대구 사범이라 하는 데가 큰 1기생이 그랬어요. 2기생, 3기생도 비슷하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속에 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기숙사 사감을 했어. 하면서 밤에는 애들한테 말하자면 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지 말하자면 일제하에서 우리가 이래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게 1기, 2기, 3기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중도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만 또 잠잠해졌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희생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8기, 9기, 10기에서 또 사건이 또 터졌어. 그래 이번에는 그 이제 김영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우리말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말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분도 졸업 후에도 그 졸업한 후에도 이제 각 시골에 이제 나가가지고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반딧불 가는 차 조그마한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돌리면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 그리고 8기, 9기, 10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가지고 옥중에서 죽고 나와서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그런 대구 사범 속에서 나는 이제 15기요, 15기.
그래, 일제시대 마지막 무렵에 가서 나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런 선생은 벌써 다, 옛날 그저 근무하시다가 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속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내중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49년도에 그럴 때, 우리 선배들 중에 한 분이, 이 단독 정부는 앞으로 큰 우리나라의 비극이 온다. 그래서 반대하는 우리가 전단을라도 돌려야 된다. 그래, 몇 사람, 내 동기하고 내 선배 한 분하고 몇 사람이 밤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단을 좀 돌렸는데, 나는 구속되질 않았는데 내 동기 한 친구가 대명동에 살다가 구속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나도 구속이 되고, 그래 전단 하나 돌리다가 구속이 됐으니까 한 20일 말하자면 거기서 구속을 이제 당하다가 그만 이제 나올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대구 형무소 미결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6.25가 터졌네. 그런 속에서 6.25가 터져가지고 벌써 인민군들이 막 가까이 내려왔다 이 말이요. 804에서 박격포를 뻥뻥뻥뻥 쏘네. 밤중에 막 여기저기서 박격포가 떨어지니까 대구 시내가 말하자면 아주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 어느 날 7월 장순에 어느 날 막 번호를 부르는 게라. 그걸 번호 부르면 이제 패통을 딱 치는 거라. 그러면 한참 있으면 이제 이제 문 열면 이제 나가고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서 말하자면 밀려온 사람들이 조그마한 방에 아이라도 가득 찼는데 칼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누우면 누울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누워야 돼. 그래, 소변이라도 보러 갔다가 누우면 내 자리가 없어. 암만 참 지나다 해도 그 여름 더위에는 그 이상 못 견디는 수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친구들은 이제 어제 더 넓은 데로 간다고만 생각했지. 그래, 뭐 수건이다, 보던 책이다, 뭐 그러고 가면서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갔어. 그게 다 참 참혹하게 다 희생이 됐어요. 그래, 그때 내중에는 통계를 보니까 기결, 미결 합해서 4,100명이 대구 형무소에 있었는 게다. 그 중에서 3,700명이 경산 코발트 광산이하고 가창 대부 광산 이런 데서 그냥 희생을 된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속에서 참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래 이제 군대에 갔다. 그래, 공군기술하사관으로 갔어. 공군기술하사관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단 전방에만 안 나가면 뭐 우선에는 뭐 공군은 뒷전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 한 2년 남짓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원조회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 신원조회 가가지고 그 옛날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게 있더니 그래 내가 뭐 그거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불명예 제대. 불명예 제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또다시 육군에 이제 또 보충병으로 이래가지고 육군에 다시 가가지고 4년 3개월 24단에 전방 여기저기 가고 그래 이리저리 해패서 한 7년간 쫄병 생활을 하고 나오니까 나이 30이라. 자, 나이 30이 됐는데 자, 백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야, 내가 어째 살아야 되나. 자, 나오면서 바로 장관을 들었네. 장관을 들었는데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그래, 아버님이 그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제시대부터 쭉 근무하셨는데 그게 이제 방천가에 이제 하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없는 사람들이 이제 큰 물을 질 때는 물이 좀 와도 보통 때는 이제 물이 저 밑에 낮으니까 이제 그 뭔가 쫓아가고 뭐 어딘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를 아버님이 토요일, 일요일 꽹이 들고 나가서 이제 잔디를 일구고 해놓은 게 조금 있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농사라고 시작을 한 거야. 2년 동안 거기서 뭐 참깨다, 수박이다 해보니까 돈도 대도 안 해. 자, 어찌해야 되나. 근데 바로 옆에, 학교 바로 옆에 이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때 대전 쪽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3년생, 4년생 이런 되는 기라 요만한 나무대에서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이래 벌리고 이래 하는데 요런 게 한 연암송에서 쭉 매달리고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모세 땅이지만은 구덩이 파가지고 퇴비 넣어가면서 하면 된다. 이제 그 말 듣고 그 친구한테 이제 가지를 사가지고 묘목을 뿌리를 만들어서 심은 게 4.29가 나던 1960년 3월달이. 그래부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 62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 한 건 아무것도 뭐 할 짓도 없고, 그래, 포도농사 밖에는 내가 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한 3년생, 4년생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팔아가지고, 그때는 쌀 한 가마에 3,000원 할 때라. 그 한 30만 원 돈이 되더라고. 쌀로 하면 100가마요. 그래, 그때 식구가, 아버님도 갑자기 정년퇴직이, 퇴년 그게 단축이 돼가지고, 2달 봉급만 또 받고는 또 퇴직이라. 그래, 내가 장남이네 또. 그래, 애들 좀, 동생들은 좀, 또 조모님도 계시지. 그래, 8 식구나 돼가지고,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그래, 그 포도농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쌀로 가마이를 이제 싸서 먹게 됐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평생 교편을 잡으셨지만은, 한 말 아니면 2말씩 가져와서 사 먹었는데, 농사 짓고 나니 나는 고생이고 뭐 할 수 없지만은, 쌀로 가마를 갖다 놓고 이제 먹게 됐어. 그래, 내가, 참, 농사를 가는 게 힘들고 힘들지만은, 참, 그런 대로 참 다행이었다. 그런 얘기가 이 속에 나옵니다. 예? 그 속에. 그래, 나이 이제 90이 넘어가고, 올해 94시에 내가. 그래, 한평생 살아온 것을 저런 시 한 편으로 내일 생각을 나는 못했어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뭐 농사 지은 사람 얘기, 책을 내주면 누구 돈 주고 사보겠나? 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등불 가는 잡지에 그 도법 스님, 도법 스님이 이제 그 앞장서고 한 애인데 생명평화 결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제 3번 계속해서 내가 원고를 보내면서 이걸로서 끝낸다. 한마디로. 뭐 이래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중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옛날에 그 농민운동 할 때 그 같이 공부를 했는 친구라. 부산대학교 출신이요. 이 친구가 부부간에 한번 지난 10월 달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도시 한 6시간 얘기했어, 지난날에. 그래, 가더니 그 친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몇 사람들 이래 인원해가지고 저 김아무개, 살아온 얘기에 우리가 저 책을 한 권 만들도록 우리 해보자. 이래 돼가지고 이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내 이름으로 시집이라고 내가 낼 생각은 지난해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좀 보였어요. 그래, 그거를 맡아서 탈거 치고 해준 사람이 교가 있는데, 중고등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임근수라고 하는 분이, 이 가운데 시를 따로 뽑아가지고 시집으로 따로 내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온 게 이 시집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 빼고 나서 또 구구절절히 내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겪은 얘기, 동학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또 뭐 공부한 얘기 등등 이제 원고가 벌써 들어가 있어. 그게 아마 4월 달에 나올는지 안 그러면 5월 달에는 나올 지금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정지창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서 영남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한겨레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또 내 얘기를 했네. 그래, 한겨레 기자가 또 인터뷰를 하러 왔어. 그래, 내가 한참 뭐 얘기했더니 그게 또 4월 9일인데 4월 4일 날짜에 한겨레 신문에 또 상당히 크게 또 보도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내 얘기는 오늘 여기서 내가 말하자면 포도농사 한 62년, 그럼 또 나이 30에 시작했으니까 한 90여 년 살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참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그거 대해서 자신 있게 지금 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 나 이것이 암만 내가 모르고 조금은 내가 뭘 알았다 해도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뭐 큰 소리 치고 또 뭐 유기농 하는 데는 이래만 됩니다. 이러면 돈 많이 벌고 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벌써 실제로 농사 짓는 걸 떠난 지는 벌써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지금 뭐 기술적인 면제에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면 좋고 뭐 등등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중에 여러분들이 다른데 공부하시고 오늘 지금 한 시간 얘기하러 가는데 내 기운이 한 시간을 버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박용화 씨가 오늘 날 소개를 하면서 아침에 날 데리러 온다는 거요. 그래, 이 양반이 바쁜 사람이 아침에 올 건 없다. 그럼 내가 뭐 대중교통을 타든지 가겠다. 이러면서 우리 집 이제 큰애가 또 날까지 태워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래 여러분을 맞이했는데 이달 말에 대전에서 한국포도회가 새로 출발합니다. 그래 황희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상주 사람이 회장을 맡아 3년 그 3번 했어요. 그러면 9년이잖아요. 3년 하고 이제는 이제任기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박용화 씨가 이번에 회장을 새로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포도회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듣건대는 새로 말하자면 최소 100만 원 출자한다. 그리고 도회장급들은 전부 다 뭐 1000만 원씩 낸다. 그 중에서는 특히 내가 깜짝 놀란 거는 편재권 씨라고 김천 회장을 맡았던 분인데 1억을 내고. 그러면 뭐가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요. 코로나 이후 어떤 세계가 오더라도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만 뭉치면 뭔가 살아갈 수는 있겠나. 한마디로. 기술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째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데 중심을 두고 농사를 짓고 또 이웃 간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국가 정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 그래 나는 뭐 그런데 뭐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내일 얘기는 일단 끝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좀 궁금하다 싶은 것들랑 적어서 여러분이 이래 인원도 하여도 좋아요. 그러면 뭐 해가지고 꼭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내중에 몇 분인지 써주시면 내가 그걸 좀 다시 보완하도록 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어때요? 막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하고 내가 계속 서서 하려고 힘이 들어. 내가 좀 앉아서 그래 할 테니까 그것도 양해하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그 시집이 하나 이제 갖고 그 속에 내가 살아온 얘기를 뭐 구질구질한 얘기까지도 좀 써놨어요. 뭐 시락하는 게 그런 건 아닌데 나로서는 내 살아온 절실한 얘기를 그런 시에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한번 써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중에 조용히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이래 읽어보시면 싶습니다. 싶고 그래 이제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한번 이제 봅시다. 시집의 맨 마지막에 나를 찾음가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이 116쪽입니다. (116쪽) 자, 이거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달란트의 비밀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나를 찾음이 하나님 찾음입니다. 네? 나를 찾는 게 하나님 찾음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씨앗처럼 땅속 깊이 묻힌 나를 찾아 고이 길러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리라. 날마다 뒷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듯 나를 돌아본다. 시냇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들판을 적시고 푸른 잎들은 저마다 님을 향해 춤추며 노래하네. 이제 가을이 와서 서산에 해지면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 엄마 품에 안기리라. 숨바꼭질 인생 은여든 백발을 조아리며 이시를 쓴다. 이게 사실은 한국포도회 30주년 때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내가 쓴 시입니다. 이게 아마 그 회지에 아마 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끝에 은여든이 사실 지금 아흔으로 곤쳐야 될 거예요. 아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 그래, 그동안에 주로 제가, 기독교, 시원찮은 시골 교회 장로로 한 30여 년을 내가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고 했는데, 내가 통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왜 그래 됐느냐.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2004년 3월 1일, 예? 2004년 3월 1일에 서울의 서울시청 앞에, 서울 광장, 거기서, 감리교 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서울의 큰 감리교 쪽, 몇만씩 모이는 그런 감리교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수십만이 모였어. 모이는데, 거기서 구호가 뭔고 하니까, 미군 철수 반대. 그래, 그때 신문에 난 걸 내가 가만히 놓고 보신 거예요. 어떻게 돼서 3.1절 날, 미군 철수 반대가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외쳐야 될 때가 됐느냐. 그래, 참, 심각하게 내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소위 대한민국 하는 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3.1 운동의 그 정신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왔는데, 어떻게 돼서 미군 철수 반대? 그럼 미군이 영구히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럼 내가, 이거 교회가 뭔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내가 아주 몸으로 내가 느낀 사건이 그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FTA가 지금 그래서 미국 소고기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럴 때 또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소위 촛불 집회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FTA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 내가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올라가지까지는 안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에
나도 이제 몇 분 이래 참석을 해서 마침 서울로 갈 일이 있어서 그 모임도 참석하고 이래 봤는데, 자, 그러면 FTA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이렇게 오느냐. 그리고 칠레하고 포도, 또 그 칠레 포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미국에 소고기 막 들어오고, 소고기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말하자면, 이제 포도주, 뭐 소고기 등등 우리나라에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네. 그게 무렵이요. 그래, 결국은 그 해에 2008년 8월 달에 정농회에 가는 유기농업단체가 있어요. 그래,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유기농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출발한 그 정농회인데, 거기서 홍성에서 이제 여름 연수회를 하는 기라. 그래, 강사를 김지하 씨를 불러가지고 4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 2시간 하고 나서 그 사람도 쉬고 이제 우리도 조금 쉬었다가 또 2시간 하는데 계속해서 동학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 김지하라 하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직접 들었어요. 듣고. 그래, 그 이듬해 2009년 2월 달에, 내 기억에는 지금 2월 15일인가 싶어요. 상주에서 또 박원순 시장, 먼저 서울시장 됐던 사람, 박원순 시장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지하 씨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내가 듣다가, 이제 김지하 씨 강의도 한참 하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벌써 어두워지는 기라, 해가 빠져서. 자, 나는 김정까지 가야 되니, 그 사람 강의 다 들으려고 하니 아직 안 끝났어. 그래, 그때 자료집을 나간 거, 그 자료집만 내가 가지고 돌아가서 그걸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 보니까 먼저 들었던 이 얘기라든지 그런 자료든지 이래가지고 김지하라 하는 사람이 동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내가 조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그해 2009년 2월 25일 날 나하고 또 몇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이 경주 용담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 현곡면 가정리 가는 동네. 거기에 수훈 선생의 묘소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태어난 마을이 거기 있고, 그래 거기 가서 묘소 앞에 이래 가서 보니까 말하자면 아주 본분을 상당히 큼직하게 그래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 있었는데, 거기에 이래 참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잠시 하고,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래, 어째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싶어서, 그 주변에 이래 소나무가 있고 그러는데, 소나무가 그저 내 한 키만하게 방방하게 그래 크고, 뭐 밑질 때는 그런 큰 나무도 아니요. 그래, 그런 거야. 또 거기서 또 건너편에 이제 산들을 이래 보니까 무슨 뭐 산이 울뚝불뚝 솟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나 우리 한국에 가면 보면 그렇듯이 아주 편안하게 이래 산이 아담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아주 편안한 풍경이라. 그런데 사실은 해방되기 직전에 내가 그 면에서 졸업한 학교. 그래, 아버님이 34년 동안 일제시대부터 교사로 이제 해방 후에까지도 그러니까 근무하시면서 내가 초등학교를 그 마지막에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현곡초등학교. 그래, 그거 가서 내가 옛날 학적부를 보자하니까 옛날 학적부가 66년 만에 그 학적부 찾아보니까 내 이름이 소위 일제시대 대부분의 가정에 일본 놈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래, 나도 역시 가네무라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름을 건쳤는데, 그래, 내가 그 일찍 하던 여직원 보고 내가 이거 보내는데 이거 건치면서 부탁할게. 건치라 해. 그래, 내가 줄을 뻑뻑 긋고 내가 지금 이름으로 내가 그걸 건쳤어요. 근데 덩달아서 아버님이 그때도 그 근무하셨으니까 아버님 여기 그런 무슨 이 명단이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 그거 없다. 그래. 그래, 어쨌거나 간에 일제시대에 내가 거기에 졸업했지만은 거기에 바로 수훈 선생이 태어나시고, 맞아, 그 묘소가 있는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래, 그런저런 사연들이 생겨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일본 사람이 나카즈카락 하는 역사학자가 얄팍한 책을 하나 쓴 것이 서울의 교보문고에서 내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눈에 띄더라 이 말이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그런데 고레다케와 시테 오키타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조선의 역사 요래 부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샀다.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일본이 얼마나 그 참 잘못됐는가. 일본이 명치유신이라고 하면서 소위 근대화하고 나서 완전히 유럽의 모든 제도를 배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군사 제도도 정치 제도 모든 걸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외국의 침략부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 나라 한국을 쳐들어온 게 소위 청일전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놈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기관총까지도 가지고 오고 말이지 했는데 우리는 뭐냐 결국 화성총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막 죽창 들고 말이잖아. 낫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났었지만은 30만 명이 죽었어요. 동학 때. 그때에 이제 동학의 수훈 선생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 후계를 이은 두 번째 해월 선생이 맡아서 난을 치르셨다 이 말이요. 그래 결국은 30만 명이나 간 사람이 쭉 희생되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졌다 이 말이요. 그래 결국은 또 그 후에 10년 후에 이번에는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었네. 러일 전쟁이. 그래가지고 또 일본이 이겼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테프트라 하는 미국의 외무장관하고 일본의 외무장관 가스라하고 테프트 가스라 회담이 열어가지고 러일 전쟁 후에 어떻게 이제 그 회담을 비밀 조항은 뭐냐 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할 테니까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걸 묵인하자. 이거요. 이것이 러일 전쟁 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테프트 갑스라 조약의 실질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고스란히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자, 그러게 거기 1910년입니다. 1910년에 소위 완전히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가 몇천 년 된다 하지만은 몽땅 그냥 외국에 넘어간 일이 없었는 게라. 근데 그 국난을 당하고 나서 그때에 소위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3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내용을 살펴봤는 게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국내 정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일본에 가서 수년간 말하자면 조사를 해봤어. 안 되겠는기라. 이놈들이 결국은 러시아도 이길 것이고 이것을 벌써 내다보셨다 이 말이요. 그래 거기서 이름을 이상훈이라고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갔지만은 일본 놈들이 그거 모르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 결국은 손병희 선생이 일본 놈들한테 큰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일본을 말하자면 할 수 없이 그냥 걔들만 그냥 잡아가두면 다 갇히고 죽이면 죽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천도교라 하는 종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런 묵인 하에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동학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원수인데. 그래, 종교단체로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서울의 본교당도 짓고, 그럼 각 지역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그 주일이랑 가고 그 이제 전도교에서는 시일이라 가거든. 그래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는 힘들잖아요. 어디나? 그래, 그러면 식구 수대로 절미 운동을 시작했는 게라.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쌀을 모아자. 그래,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올리세요. 그 자금 가지고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당 짓고, 전도교 대교회당에 그 큰 건물이 있어요. 그거 짓고, 또 3.1 운동의 모든 자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또 개신교, 기독교 쪽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16사람인가, 그렇고, 전도교에는 15사람이고, 불교 쪽에서 2사람이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3.1 운동이 기독교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한 걸로 이래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그 손병이라 하는 분이 결국은 그 옥중에서 그냥 막, 고초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그 3.1 운동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히 그냥 두 손만 들고 만세만 불렀어요. 아무것도 뭐 다른 죽작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일어났지만은 어떻게 됐느냐. 곳곳에 그냥 말하자면 구속이 되고 뭐 종질도 당하고 그 후에 그냥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놈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3.1 운동도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동학을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동학이 없었더라면 3.1 운동이 없었는 거예요. 그럼 3.1 운동도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명색이 30여 년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 시원찮지만은 내가 시골 장로로 내가 뭐 왔다 갔다 한 셈인데 왜 내가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원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다 옳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집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가고 며느리가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야 너들 나가지 마라. 내가 그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속에서 뭔가 속에서 깨달아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지. 그래 나는 요즘 생각에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 안 그래요. 천만에.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 말이야. 이런 위기 속에서 한마디로. 그래 나는 어느 종교든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다 내다 갈 게 없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 높은 데서 계시고 우리는 밑에서 말하자면 암만 회개해도 죄인을 면치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그거는 기독교에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몰라도 성경 중에 몇 군데 참 정말 소중한 말씀이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하고 이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 복이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그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고기나 잡고 시장에서 세금이나 거두고 한 말하자면 그 일반 백성들이 그런 깊은 얘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 제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했구나. 거기 며칠 걸리는지 나는 모르지. 나는 성경학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겠구나. 그래, 그 다음에 15장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하는 말씀이 곧 나왔다, 이 말이요. 거기 하룻밤 사이에 그 이튿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며칠이 걸리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잘려 나가서 불에 태워진다. 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에 모든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는 그 농부락하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또 내 생각에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어. 그래, 나는 이 속에 어리석은 질문하면서 그런 시 비슷하게도 썼어요.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그 말을 그게 작다 하면 작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조금 너무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주기도 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또 나오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데만 계시고 우리는 하나만 우리가 회개해도 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닌데 이거를 나는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내가 이어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동학 쪽에 공부를 해보면 시천주로 이래 나갑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그거를 확실히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시천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내 속에 내 뒷산에 올라가서 나를 살펴보듯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갖다 고이 모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자꾸 내 생활을 말하자면 확실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가 죽을 때도 내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심판하는 분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하늘 이 우주 전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것이 거기만 따로 있어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누가 이거 주의를 잘 지키느냐 헌금 잘 내느냐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유기농을 하신다 하는 분한테 내가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머지않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냅니다. 그래 나는 생각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하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 밥은 그런 대로 먹고 소화는 시키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래 사실은 나도 그동안에 결핵을 앓았는 게라. 근데 결핵 중에 나도 모르게 열도 안 나고 혈담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 타입의 말하자면 결핵을 나는 모르게 알고 있었는 거라. 그런 내중에서 그걸 깨닫고서는 구미에 그 차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씩 내가 매달 감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는 내가 근치를 한 셈이라. 근데 이미 내가 배의 많은 부분이 그놈한테 당했어.
그래, 이제 와서 내가 그거까지는 이제 재료가 할 수가 없고, 그래, 작년 7월 13일 날 내가 그 유영모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의 스승으로 삼은삼합니다. 그 유영모 선생의 하루에 한 끼 잡수고, 하루에 한 끼 잡수고도 91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56년도인가 그때에부터 YMCA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6년 4월 25일인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는 내가 죽는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루하루 일기를 적으셨어요. 그래, 가만히 지난 작년 10월 13일 날 그 대목을 내가 가만히 읽다 몰다가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는 못 견디고 한마디로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이래 지내는데 가만히 있어라. 나는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21년 12월 말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서 그냥 밥 먹고 뭐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자기를 돌아보는 인생. 그래, 나도 그동안에 영농일지나 쓰고 탁장 일기나 썼지. 하루하루를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누구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잘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살았는가를 일기를 적으시는 게 소중합니다. 이게 영농일기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기를 적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 만나고 닥치면 때로는 건너뛰어 나도, 그러나 아차 싶어도 지난 날이지만은 어제 중요한 일이 뭔가 생각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거를 내가 일기를 적어 놓은 것이 28권이 됐어요. 그동안에 2006년부터 적어 보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 2해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한 생각이 상당히 소중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다. 그런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이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이걸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는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관계였다 하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닥치는 대로만 농사만 매달려가지고 오늘 뭐 했고, 농사는 어떻게 되고 누구하고 무슨 대화. 이거는 물론 필수적인 과정이지만은 하루를 마치면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디서 우연히 누구하고 만났다든지 또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얘기를 들었다든지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어떤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래요. 이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이. 그래, 내 생각에는 지금 뭐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각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도 당연히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잘못도 죄고 뭐 잘못도 뭔가 이런 반성할 일이 수백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인생은 끝납니다. 아니, 내가 한만 노력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한테는 이러한 남에게 없는 소중한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재주가 있다든지 그런 뭐 어떤 특성이 있다든지 그것을 고이 키우시라 이 말이에요. 키우면 차차 그게 커집니다.
그 점에서 어느 날에는 말하자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참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나를 본다. 말하자면 태워서 누구 말 따나 그래요. 내가 말을 타고 소를 타듯이 내가 생각하는 그 등을 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시무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무도 그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인데 절에 가면 그런 거 그림 났어요. 이제 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소가 어디 있는지 소를 발자국을 주지. 그럼 일로 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소가 그거 있어요. 내 소를 가령 잃어버린 사람이 소가 일잖아. 그래 그러면 소를 몰고 말하자면 여기다가 내 중에 소의 등에 올라타고 그래 이제 끄떡끄떡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에는 소도 말도 없고 하늘에 달만 휘영정 밝았다 하는 얘기가 그 시부독하는 그 불교의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생각에 그래요. 동학이나 무엇이나 기독교나 뭐는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든나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나와 너 뚝 떨어져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놈 죄 짓는 놈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분이 만이 아니고 그런 기능도 물론 있지만은 저놈이 잘못될까 싶어서 부모가 내 자식을 그 염려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시는 분이지 잘못됐다고 해서 저놈을 볼 주려고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을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슨 장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있고 그래 내 생각에 좀 앞에 하나만 더 읽읍시다. 그 앞에 2장 넘기면 한 사람 가는 시가 있어요. 한 사람 가는 시. 예. 한 사람 가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이제 됐는데, 이거 내가 약속을 참 어지는데, 아무튼 또 한 사람을 잊고 내 얘기는 끝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참 꼭 이 시간에 뭔가 좀 내 얘기를 들었으면 싶었거든 난 그걸 이제 적어서 우리 주시면 내가 나름대로 뭐 시간을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사람 봅시다. 한 사람이 지극한 정성이 벽을 뚫는다. 한 사람의 알뜰한 사랑이 세상을 훈훈하게 한다. 이 가을 단풍은 이리도 고운데 머지않아 눈이 내리겠지. 천지의 흰 눈이 펄펄 내리면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흰 당나귀 타고 백석이 오네. 님과 함께 춤추며 그대가 오네. 그 백석이라 가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백석이라 하는 시인이 진짜 대단한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나타샤 얘기가 나옵니다. 나 그 시가 참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좀 내가 인용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먹고 사는 게 물론 다 소중하지. 그러나 먹고 산다 하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 넘어서야 된다. 그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 쪽에 경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 한마디로 이제 내가 포도농사를 한 60년 지어보니까 처음에는 새순이 쭉 힘차게 뻗어야 돼요. 그렇게 개화 전까지는 힘차게 뻗었는데 계속해서 그래 뻗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심도 하고, 또 밑에 인산질도 이제 공급하고 해서 그 에너지가 꽃으로 가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꽃이 수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흡수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전환계 싹 바뀌는 거예요. 질소 위주 성장으로 순이 막 뻗어나가는 물질이 성장하는 이런 시기가 딱 바뀌면서 오히려 N분의 C, 질소는 이 모든 물질의 이 세상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돼. 근데 분모가 너무 커지면 위에 값이 N은 작아지잖아요. 여기 매우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포도 농사도 초기에 너무 왕성한 놈은, 그러면 잘라낼 놈은 잘라내야 되고, 왕성한 놈이 그대로 놔둬놓으면 이놈이 덮어가지고 머리요. 그러니까 딱 같아.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몸이 다 컸어. 그러면 계속해서 크면 어찌 되겠어? 그 정도에서 이제 몸의 성장은 끝나고 정신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 제 부모 고생하는 거, 지 동생 돌보는 것도 알고, 친구들도 좀 돌보고, 정신적으로 전환이 될 때 비로소 사회인이 되는 거야. 나는 또 꼭 한 건 나가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리 발전하가면 지구 자원이 망가지고 또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 돈이 있는 놈이 계속해서 모든 걸 거머쥐고 말하자면 설지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장지가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런 놈은 잘라내버려야지 해야지. 안 그러면 그 힘을 그냥 놔두면 다른 거 그지. 저도 하면 안 열리고 남이 다른 것도 못 열리게 만들고 나중에 병충해나 왕성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 나는 생각에 내가 60년 포도 농사에서 전환기에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때 관리 잘못하면 한평생 열매 못 단다. 그리고 오히려 포도 농사는 배수가 잘 되면 오히려 좀 중정도 좀 척박한 데가 좋다. 이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사람도 너무 있는 집에 너무 뭐 고생 하나 없이 그냥 크마. 그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고생하면서 이렇게 커야지 뭔가를 제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될 것이다. 이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계로 지금 넘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세때까지 말하자면 싸잡혀온 거예요. 그 비슷한 소리 하면 저는 이러면 그만 사람이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막 움츠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나는 일본에서 사이토 고해 가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40만 부가 이상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책도 한번 거기 보시라니까. 근데 그거 보면 내가 읽어보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는 도시에 그 여자가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전부터 수많은 협동조합이 수백 개가 생겼어. 협동조합이. 그 말이죠. 그래, 우리 한국포도회도 이번 3월 30일에 대전에서 영농조합으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 혹은 300만 원, 혹은 편재관 씨 같은 사람은 1억을 투자했어. 그래, 내 생각에는, 한국포도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조직이 잘 되는 것에 직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 그 나는 앞으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 나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협동조합이 이제는 똑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벼농사 짓는 사람, 포도농사 짓는 사람, 채소농사 짓는 사람, 무엇이 전부 자기 장목 변해로 묶여가지고 그것이 서로 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거도 거기서,
일개 군만 단위로 하니까들로 이제는 막 찌부러지는 얘기 말이야. 군이 참말로 뭐 그런 위기 속에 있다 그러는데 군뿐만 아니에요. 전국 적어도 서너 개가 하나로 뭉치가지고 거기서 농협도 농협 만들고 그 영농조합도 만들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똑바로 뽑고 그러면 사표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사표. 2등 한 사람은 표도 없어져 버려요. 2등, 3등 한 사람도 고래 모이만 그 사람도 다른 표 많은 사람은 한 두 사람. 그럼 적은 사람이라도 한 몇씩 모이만 이 표가 전부 살아서 국정의 운영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진작 안 했는가 모르겠어. 그래 이제 나가네. 아이고 시간이 또 자 내 얘기는 그만 끝냅니다. 끝내니까 여러분 꼭 뭐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그만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예.